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입니다. 이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입니까? 네, 월요일. 와, 이제 진짜 휴가, 여름 휴가에 거의 이제 절정이잖아요. 절정을 이번 향해 주.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마 거의 대부분 만약에 쓴다면 제일 네. 많이 쓰는 주가 아닌가 네. 싶은데 어제 그제 어떠셨어요? 나갔다 오셨어요? 나갔다 왔죠. 와 정말 몸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 와 햇빛 그 뭐야 구름들도 네. 약간 그 하늘 위는 없고 이 가생이로 다 도망간 것 같더라고 느낌이. 위에는 없어. 제가 구름이. 차 타고 가는데 이제 네. 차량의 실외 온도가 측정이 되잖아요. 42도까지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만 대구에서만 네. 더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예, 하여튼 엄청 더운 이 하루인데 이때 또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네. 그 현대 일렉트릭 갔다 왔잖아요. 그 아. 현대 중공업하고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현대 중전기라고 해서 예. 중공업 안에 있는 전자기기 사업부였기 때문에 예, 전자기기 예, 예. 사업부였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 겁니다. 정말 저도 잠깐 찍는데 한 6시간 찍었거든요.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근데 분들도 거기서 하루 많고. 종일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저 오늘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날은 좀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네. 일 같은 뭐 공사라든지 이런 것 좀 조금 중단을 해야 되지 그래서 쉬는 않나? 시간이 많이 늘어나긴 그래요? 했더라고요. 네, 중간중간 뭐 2시간 만에 쉬고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너무 더워서. 네. 자, 하여튼 뭐 더위 어마어마했고요. 또 그만큼 뜨거운 소식들도 뭐 예. 지금 미국하고 EU 네. 결국 이제 협상했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도 세금 관련된 음. 또 이슈들이 굉장히 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뉴스들 좀 전해드려야죠. 자, 오늘은 권순우 취재팀장이 이번 주는 이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 류종훈 기자가 잠시 후에 그 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로 뭐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잠시 후에 전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님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박병창 이사님도 함께 하시거든요. 네. 오늘도 빠지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지지 말고는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라니. 저도 마음이 학교니, 들떴나 여기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은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가볼까요?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아침에. 그러니까요. 네. 난 뉴스 3에 그러니까 류종훈 기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하나 만들어 그냥 주십시오. 류종은. 류종훈 기자. 네. 자, 우리 류 기자님, 네. 어디 많이 다녀오셨죠? 뭐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죠. 네. 근데 더워서 요즘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저 기자분들 가운데 네.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류 기자님이. 네, 현장에 제가 네. 다른 취재 기자들 아는데 자동차 기자들 아는데 네. 맨날 어김없이 나와 있는 사람이 류종훈. 그래요?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나와 있는 사람이 류종훈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보기 좋습니다. 네, 현장에 가는 류기 네. 기자님, 오늘 뉴스 하나하나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세계 증시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 날 마감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108.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3거래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0.47% 오르면서 44,901.9%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도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이때가 이제 EU와의 협상이 아무래도 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 네. 좋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은 5거래일 연속,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무역 협상, 이제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좀 많은 수혜를 입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네. 이제 앞으로 3분기부터 좀 좋은 실적을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주가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M7 기업들이 좀 많고요. 네. S&P 기업 중에서는 150곳 이상이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 지난주 거 잠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딱 느낌이 드시죠. 봤을 때 이제 MS라든지 애플 이런 데는 좀 플랫했지만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AMD라든지 몇몇 기업들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간이에요, 주간. 아닙니다. 이거는 금요일 마감 기준입니다. 아, 금요일. 네. 주간으로 보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몇몇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셔야 되겠지만 네.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는 네. 이렇게 조금 잘 뭐 좋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갈까요?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오늘 새벽부터 가장 이제 뜨거웠던 뉴스는 미국이랑 EU가 드디어 이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이게 왜요? 15%예요. 아니, 네. 우리 자, 딴 데 다 하는 거 보고 제일 끝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나눴었잖아요. 가장 먼저는 좀 부담스럽고 네. 가장 끝도 부담스럽고 네. 중간 어디쯤 어디인가. 제가 지금 줄 잘 서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8월 1일부터 그냥 관세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저희 D-4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그 안에 안 하면 그냥 30%? 아니, 한 25%? 25% 정도 25%, 따라 맞는 네. 거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일본이 그때 관세 협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관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유럽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분명히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기 때문에 그 네. 나라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거라고 봤고 그러다 보니까 EU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되니까 2+2 협상을 그때 막 잡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갑자기 좀 취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네.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흘러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EU가 우리보다 먼저 타결을 했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좀 확실히 압박이 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제 이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5%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15%로 네. 낮추게 네. 된 거죠. 관세는 낮췄는데 네. 투자를 또 엄청 하기로 했던 투자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기로 네.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15%라고 하는 게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게 기존의 4.8%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던 기본 관세 10%가 부과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EU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잘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품목 관세에 포함이 되는 자동차. 네. 자동차를 15%로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품목 관세는 이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는 다 달라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먼저 일본이 이제 관세를 15%,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췄잖아요. 네.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중 자동차는 똑같이 15%를 받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역차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거기는 여전히 지금 품목 관세 그대로 지금 부과가 되기로 했고요. 네. 네. 이러기 위해서 사실 EU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EU 입장에서는 지금 약 하나로 한 2,000조 원 가까이, 약 1,800, 1,900원, 1,800, 1,900조 원 가량 지금 쓴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로 했어요. 투자를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EU 집행위원장이 좀 말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는 에너지 구입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연간 2,500달러씩 약 3년 동안 총 2,500억 달러? 네, 2,500억 달러씩 네. 총 3년 동안에 이제 7,500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1,000조가 넘습니다. 1,040조 가까이 되는 이제 에너지를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28년도부터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했던
EU의 계획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추산된 액수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아니라 EU가 이제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아무래도 알래스카 가스를 좀 수입하는 걸로 많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엄청나죠? 이 1,000조가 넘는 금액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하기로 한 에너지 게 수입도 한 1,000조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할 돈도 한 830조 정도 됩니다. 그것도 뭐 근 1,000조 한다는 네.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근데 이게 830조에 대해서는 네. 기간을 박지를 않았어요. 뭐 언제나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기간을 박지 않게 되면은 그래, 언젠간 그죠. 그건 뭐 할만하지. 언젠간 할 거야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뭐 우리도 네.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좀 같이 배워서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알면서도 맨날 당하는 게 막 30% 했다가 15 하면 아유 15 뭐 감지덕지죠라고 생각을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트럼프는 그런 전략 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알고도 막상 15 되면 또 감지덕지 하잖아 또.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15면 그나마 감지덕지인데 진짜. 아 그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만약에 20% 이렇게 맞으면 그 나라 EU나 일본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협상을 잘 해낼 거라고. 네. 근데 지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일 안에 뭔가 쇼를 봐야 사이라는데 뭐 되는 되나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2+2 협의가 어쨌든 끝났잖아요. 네, 안 그러면서 됐죠. 이제 네. 결국에는 가계 격파를 해나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제가 하나 정리해 놓은 걸 좀 띄워주시면은 네.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을 위해서 카운터파트가 지금 각각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마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그리고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이제 각각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협상을 조금 하고 온 상태고 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에너지 우리가 얼만큼 구매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 네. K조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기대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너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네. 있고 또 이제 지분 매입을 통해서 좀 직접적인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나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미국에서 좀 뭔가 뭐 민간 외교 같은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보니까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어떤 그 요구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그 금액 규모 투자 금액 규모가 대략 4천억 달러 정도가 네.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그렇죠.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좀 역제안을 해놓고 있는 네. 상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유럽연합은 물론 덩치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는 하지만 7,500억 달러에 6천억 달러 추가 거의 1조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거고 그렇죠. 확실히 우리가 좀 적긴 하네요. 이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미국 일본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네네. 일본이 5,500억 달러였으니까 5,500억 달러. 그 우리가 지금 4천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던 게 네. 일본이 5,500억이면 우리도 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하나로 따지면 한 5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거의 연간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쏟아부을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이제 어쨌든 우리도 뭔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현재로서는 지금 K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미국 진출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 되지 않겠냐. 네, 조선은 뭐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조선 우리가 기술이 있어. 네. 우리 기술 너네 줄게 이걸로. 기술 지금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존스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네. 건조를 해야 되니까 네. 미국 내에 뭐 조선소를 짓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으로는 그거밖에 그 수준밖에 뭐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현재 하나가 이제 필리조선소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지금 구입을 하려고 매물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추가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결국에는 대미 투자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거고 이걸 보면 참 아쉬운 게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에
철강소를 짓기로 네. 하면서 네. 굉장히 큰 금액을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참았다가 얘를 먼저 맞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나중에 지켜보다가 발표할 걸. 그쵸. 이번 이제 추가 투자에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하여튼 뭐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봉 교수님 또 계시니까 왜냐면 또 뉴스 이거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네. 하여튼 요 미국과 EU의 협상 요 뉴스 첫 번째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 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거 민감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조만간에 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네.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내내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썰도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주말 사이에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네. 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1%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이제 상장 주식 양도세 기준을 뭐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네. 증권 거래세율을 이제 복원하는 것도 지금 어쨌든 금투세 때문에 조건부로 낮췄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0.15에서 0.18%로 올리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18%도 적다, 0.2%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거래세. 네.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 내용을 봤을 때는 2천만 원 이하는 14%,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이제 바꾸는 걸로 낮추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 지난 주말 상간에는 35% 쪽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사실 네. 지금 아닌데 부자 감세 지금 프레임이 많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 초과해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걷는 걸로 해서 이제 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인세가 원래 25였다가 24로 지난 정부에서 내려갔다가 1% 포인트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원상복귀 한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주주 기준도 원래 예전에 한 10억 원래 10억이었죠. 예, 10억 있다가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50억으로 늘렸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주주인데 10억이냐. 그래서 50억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요거 다시 10억으로 내린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거래세는 이제 뭐 이익이 남든 말든 그냥 무조건 살 때 팔 때 내는 거죠. 네네. 네, 그걸 이제 다시 조금 높인다는 거. 그때는 금투세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조건부로 낮추기로 했었던 건데 네.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이제 네. 원복 비슷하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분리가세 이야기 요게 많죠. 이제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요것도 조금 원래 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죠. 많이 좀 후퇴를 했네요. 후퇴했죠. 그렇죠. 네. 분리과세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좋은 이야기죠. 음.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이 종합과세를 다 잡히게 되면 워낙 네. 세율이 높아지니까 최고 49.5%까지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건 좋은데 이제 분리과세를 할 때 좀 더 많이 빼주면 좋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건데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정리해온 게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김대중 정부 때 이제 28%에서 27%로 낮췄습니다. 그때 이제 직전 정부는 이제 김영삼 정부였고 그때 네. 이제 IMF가 있었죠. 이러면서 좀 낮추게 됐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27에서 25%로 낮춥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25에서 22%로 낮추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였던 거를 네. 윤 정부 때 이제 24로 낮췄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원복시켜서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번 주 안에 아마 이게 좀 뭐 정리가 될 걸로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 통과하는 게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워낙 논의가 그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계속 시끄럽지 않겠냐.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워낙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의석을 가지고 네. 있다 보니 통과하겠지만 과정이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할 것 같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코스피 5천을 대주주 양도세 10억이라는 게 참
현실과 맞지 않다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네. 또다시 뭐 연말 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부자냐 아니냐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랑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주주가 맞냐 아니냐로 보는 그렇죠. 관점이 좀 있는 것 같긴 좀, 한데 네, 그렇죠. 네. 당연히 10억 주식 있으면 어떤 뭐 종목이 10억 주식 있으면 부자는 부자겠지. 네. 부자죠. 한 종목에 10억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부자는 거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대주주냐는 조금 다르죠. 이거 네.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 이야기가 나왔던 게 3억 원을 배당으로 이제 받아서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네네. 한 150억 원 가량을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들고 거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자가 많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좀 프레임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어쨌든 좀 이번에 10억 원에 대한 대주주 기준은 좀 많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시 바뀔지 그러게요. 요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아마 저희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뭐 관련된 분들 좀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짧게 좀 네, 짧게 들어볼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가장 큰 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6.27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거래량은 확실히 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실제로 금매로 올라왔던 뭐 매물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고 뭐 이제 이게 사라진 이유가 예전에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매물을 잠궜다라고 봤으면 지금은 아니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네. 보니까 살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실제로 부동산원에 한번 이게 나왔던 걸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어디 갔죠?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75% 가량 4분의 3이 감소됐다고요? 네, 줄었다라고 나옵니다. 오. 그런데 이게 가격에 많이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다들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은 아직 크게 변동이 없어요.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에서 나왔던 가격을 봤을 때는 뭐 딱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몇몇 군데에서는 신고가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 신고가가 나왔던 거는 이게 결국에는 더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그때라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거래량은 줄었고 가격은 네. 안 떨어졌고 가격은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네. 상황이라고 뭐 보실 수 일단 있습니다. 내가 뭐 30억짜리였는데 5억에 네. 안 팔 거 아니에요. 굳이 그쵸. 급하지 않다면 그쵸. 사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좀 있으면 25억 할 것 같은데 30억 중 못 살 거고 그러니까 서로 네. 이제 눈치 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쵸. 서로 약간 뭐 분위기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는 좀 줄고 대신 가격은 아직은 안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특히나 이제 뭐 강남 서초 송파하고 하는 이제 강남 3구에서 지금 한 65% 가량 줄었고 마포가 요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마포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88.9%가 줄었고요. 성동구도 90.9%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 이제 주공 5단지라든지 뭐 목동 1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대출이 안 나와서 이번에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출이 나오는 다른 상품으로 조금은 눈길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 같은 네. 경우에. 아 그래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 6억 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피스텔 네. 대출이 되는 쪽으로 이제 또 조금 사람들 눈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식까지 뉴스3 오늘은 류종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고요. 기자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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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 또 때. 내일 뵙겠습니다. 예. 아 내일. 이번 주 내내 그러네, 제가 그러네요. 나올 겁니다. 네네네. 내일도 무지막지한 가슴 근육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